와일드카드 TV입니다. 60일 사이클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김구 선생과 김수환 추기경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이 경교장에서 안도의 흉탄에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7월 5일 국민장으로 김구 선생의 장례식이 엄수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0년 후 2009년 2월 16일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20일 장례 미사가 있었습니다. 이 60년간의 날짜는 60사이클, 60일을 한 사이클로 볼 때 363사이클 되는 날에 이러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과 김수환 추기경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김구 선생은 민족의 지도자였다라는 말씀을 듣기에 아마 손색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 청년들이 그를 존경했고 많이 따랐습니다. 물론 민족의 분단을 막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성사되지 못했고 이승만과의 표대결에서도 형편없이 져서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안두희의 흉탄에 서거하지 않으셨더라면 물론 역사에 잎은 없습니다만 아마 6.25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 비약적인 만약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김구 선생과 김수환 추기경의 공통점은 지도자였다는 점입니다. 존경받는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누구에게 한마디 하면 그게 카리스마가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80년대 군부정권에 저항하면서 학생과 약자, 시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매우 인자한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는 이광수 선생, 친일파로 이미 낙인이 찍혔죠. 이광수 선생. 저는 어릴 때는 친일이라는 걸 잘 모르고 이광수 선생의 소설을 매우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돌베개라는 소설을 정말 몇 번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광수 선생의 문필은 대단하죠. 근데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이광수가 대신 써줬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써줬다 하더라도 김구 선생의 어떤 정신은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얼마나 인자하셨던 분인지, 옥바라지를 어떻게 했는지, 그 아들인 김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무슨 이광수가 대피를 하면서 크게 윤색이 됐다.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셨는데 2009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서거한 해입니다. 그러면 2009년에 왜 이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이 돌아가셨을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럴 때 집단무의식이라는 걸 떠올립니다. 집단무의식은 칼 융의 이론인데요. 제가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민족이나 집단이 어떠한 계기로 마음의 충격이나 큰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집단 무의식의 저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가 특정 간격의 주기가 완성되면 그것이 떠올라 다시 그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 간격을 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와카 에피소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한강에서 10년 만에 일어난 교통사고, 그것도 10년 만이고 60일 사이클을 60일 사이클 선상에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어난 시간대라든가 매우 비슷합니다. 사건이 거의 쌍둥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사건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것이 시간적인 간격을 띠고요. 사건이 그렇게 같고, 그리고 또 왜 박정희 장례식이 정확히 360일 곱하기 30일 되는 날에 노무현의 장례식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탤런트 최진실과 탤런트 정다비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떤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또 왜 60일 사이클이 정확히 10사이클이 완성되는 날 600일 만에 그렇게 둘이 또 별세했을까요? 피타고라스는 세상이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이 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전부가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부분이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고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기까지 60일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 363 사이클 되는 날입니다. 363이라는 숫자, 그거 무의미한 숫자지,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바둑판과 포크패의 제 와카 에피소드를 보신 분은 아마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둑판은 361곳의 착점이 있습니다. 포크패의 숫자를 다 담은 364입니다. 361과 364를 평균을 내면 2분의 361 더하기 364입니다. 그러면 362.25가 되고 362.5가 되고 362.5를 반올림하면 363이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바둑판하고 포크패가 그 숫자만 같을 뿐이지 그게 무슨 공통점이 있냐? 인간이 가지고 노는 것 중에서는 정말 잘하면 최고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둑과 포크입니다. 바둑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면 돈을 많이 받는지 보셨죠? 2016년에 이세돌이가 바둑 5판을 떠서 4판 지고 1판 이겼는데 10억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생산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에는 프로 갬블러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양에는 프로 갬블러가 있습니다. 갬블을 잘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갬블은 운이 아닙니다. 갬블도 기술이고 프로 갬블러가 돈을 찍어냅니다. 돈을 가만히 퍼담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슨 트럭에 실는 수준도 아닙니다. 돈을 그냥 윤전기로 찍어냅니다. 그냥 프로 갬블러들은. 그래서 바둑과 이 갬블하는 포크가 그만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원의 숫자가 360입니다. 원이 360도인데요. 이것은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1년의 날짜 수를 360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내고 원을 360도로 만들었다는 게 그 기원인데요. 여러분, 원의 360과 1년의 날짜 수인 365를 평균을 내보십시오. 2분의 360 더하기
365는 또 362.5가 돼서 반올림하면 363이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돌아가신 해로부터 60년이고 또 이제 60 사이클로 봤을 때도 363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큰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하고 또 뭐 이런 360이라는 숫자를 무리하게 연결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수의 합이나 정수의 곱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원조율도 끝없이 계속되는 숫자이고 소수점에서 무슨 분수나 이렇게 떨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무한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루트 2, 파이도 무한으로 반복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숫자의 반복성에서 도저히 우리가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60이란 숫자의 사이클에 대해서 또 재미나게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